그럼 대표님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하세요? 일주일에 10시간 하나? 어떻게 시작할까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. 그냥 시작하시면 되거든요. 그런 게 있어요. 시작하기 전에 지치는 경우. 블루오션, 레드오션 사실 그거 없어요.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.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. 아까 50만 원으로 시작했다고 했잖아요. 서울 올라왔을 때는 100몇만 원인가 그렇게 들고 왔는데 근데 잔짜리부터 해결해야 되잖아요. 그쵸. 네, 그래서 고시원 이런 거 알아봤었어요. 너무 비싼 거예요. 농구장 한 150만 원 잡아보면은 40만 원 나가면은 4개월도 안 되죠. 식비 나가야 되니까. 그러면 짧아지잖아요. 제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이. 그래서 그때 게스트하우스 청소 일을 했었어요. 거기가 또 홍대였었어요. 너무 좋았죠. 되게 제가 그때 젊은 나이였으니까. 그렇게 해서 살다가 이제 시급을 안 주니까 제가 뭐 이사일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. 아침 겸 점심은 거의 토스트. 게스트하우스 그 조식으로 주는 거 있잖아요. 네, 식빵이랑 잼이랑 콤프로스트. 뭐 이런 거. 예, 그걸로 이제 아점 땡기고 저녁이 문제였었어요. 홍대는 식비가 엄청 비싸요. 그 어디서 뭐 좀 식비를 좀 줄여야겠는데 그 옆에 보니까 마원시장 있었어요. 그거 가니까 와 엄청 싼 거예요. 거기서 이제 사가지고 요리해 먹는데 사장님이 냄새 난다고, 냄새가 그 방 안에까지 들어간다고, 안 된다고, 하지 말라고. 환풍기 틀어도 안 된대요. 거기서 좀 일하다가 이제 반지하 이제 엄청 싸게 나온 게 있어가지고 사실 그 누수 문제가 있어서 엄청 싼 거였거든요.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. 그때 반지하 들어갔을 때 가지고 있던 돈이 50만 원 정도였었거든요.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에 성공을 하신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짧은 기간 안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? 제가 구매대행이나 위탁 판매를 안 했던 이유가 저는 시간이나 돈이랑 바꾸기가 싫었었어요. 대학교 다닐 때도 알바는 안 했거든요. 아까 노점상 했다 했잖아요. 그 이유가 저는 시간이나 돈이랑 맞바꾸는 게 너무 불공평하다 생각했었거든요. 제 가치가 그 직업에 맞춰진다는 게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중국집 운영하셨거든요.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. 근데 한번 교통사고 나셔가지고 운영을 못했어요. 왜냐면 장사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. 본인이 없으면 이게 안 돌아가요. 그걸 보고 나서 장사가 아니라 사업을 해야겠다. 그걸 간접적으로 느낀 거고요.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가난에 대한 결핍을 많이 느꼈어요. 상처받았던 게 좀 많은데 우유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공짜로 먹었는데 초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뭐 교탁에 명단 리스트를 놔두고 가는 바람에 제가 공짜 우유를 먹는다는 걸 친구들이 알게 된 거예요. 자존심이 엄청 상했죠. 너 가난해서 뭐 공짜로 먹니? 하면서 막 그런 거 상처받고, 고등학생 때도 막 문제집 같은 거 선생님이 뭐 교사용 막 주시고 그런 게 너무 싫었었어요. 막 우유를 사더라도 가장 싼 게 뭘까? 뭘 사든 간에 가격을 막 비교하면서 사는 게 좀 피로감을 좀 느낀 것도 있었고, 왜 나는 자꾸 돈 걱정하면서 살지? 돈 걱정하는 게 너무 싫었었어요. 근데 또 한 가지 말씀해주고 싶은 게, 저는 누구보다 진짜 짠돌이처럼 살았거든요. 근데 그렇게 짠돌이처럼 살아도 계속 돈 걱정해요. 치킨 먹고 싶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마감 시간에 마트 가면요 치킨 싸게 살 수 있거든요. 그거 일부러 싸게 사려고 당장 먹고 싶어도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, 그래서 일부러 막 8시 반 그때 가요. 그러면 마감 딱지 딱 있거든요. 딱지 붙는 순간 바로 사요. 또 뭐 좀 가까운 데는 뭐 공유자전거 따릉이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타고 다니고 대중교통비라도 아끼려고 그렇게 하고 했는데도 계속 돈 걱정해요.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결국에는 본인 수입 자체를 늘려야 돼요. 계속 아낀다 하더라도 그 시간에 더 생산적인 거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결핍 때문에 진짜 잠자는 시간 빼고 막 일을 했었거든요.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, 저는 이 반지하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했었거든요. 반지하 갔는데 거기 누수 있었어요. 와, 잠 못 자거든요. 저는 뭐 물 묻어도 괜찮아요. 근데 물건이 젖으면 안 되잖아요. 이제 물건 안 젖게 하려고 옆에서 잔 적도 있고, 바퀴벌레 나오거든요. 저 진짜 바퀴벌레 어떻게 잘 잡는지 잘 알아요. 붕산이랑 설탕 좀 들어간 과자 섞어가지고 빻아가지고 곳곳에 놔두면요 다 전멸시킬 수 있어요. 그런 것까지 알 정도로 반지하를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 그 절실함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. 대표님 그러면 지금은 어디로 또 이동하시는 거예요? 저기 옥상 정원 같은 게 있는데 그쪽에 가서 밀린 작업들, 사실 제가 사무실에 잘 안 있어요. 답답해가지고. 아 정말요? 네. 진짜 디지털 노마드적인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으신데요. 근데 진짜 쇼핑몰 해가지고 그 물류적인 부분만 만약에 3PL에 맡겼다? 아니면 자사물류를 좀 시스템 체계를 갖춰놓았다? 그러면은 사실 어디든 일할 수 있어요. 그럼 대표님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하세요? 일주일에 10시간 하나? 만약에 좀 이제 신제품 출시해야겠다? 그럼 이건 좀 집중해야겠다 하면은 이제 저도 이제 막 밤샐 때도 있고, 요새는 제가 영상 공부도 하고 있고 부동산 투자에 좀 하다 보니까 좀 쇼핑몰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안 쓰는 편이에요. 그만큼 자동화가 다 되어 있는 거네요. 자동화를 하면서 시행착오 많이 겪었는데 시급이나 그냥 월급제로만 해버리면은 제가 신경 써야 돼요. 성과제를 꼭 넣어야 돼요.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제가 봐야지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열심히 하게끔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그게 성과제라는 말씀이신 거죠? 그렇죠. 이제 본인도 열심히 한 만큼 성과가 나는 만큼 본인도 성장하고 업무적인 면에서도 성과를 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, 실력이 있으신 분은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. 만약에 돈을 기준으로 잡아버리면요, 그 실력 있는 분들이 만약에 저보다 돈 더 많이 주는 회사가 있으면 가버려요. 그러니까 기준을 돈으로 잡아버리면 안 되고요. 뭔가 여기서 같이 일하고 싶다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럼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디지털 노마드란 무엇인가요? 반지하였을 때 어떤 걸 많이 느끼냐면은, 그러니까 오래 일하고 싶어도 사람이 집중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. 그래서 막 짜증나요. 그게 구글이 보면은 안에 충고가 엄청 높아요. 왜 그러냐면 그거만큼 더 많이 생각해요. 그래서 이 사무실이 만약에 좁다? 그러면은 한 이 정도밖에 생각 못 할 수도 있어요. 사람이 또 집중을 잘하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거든요. 집중 안 될 때는 저는 자요 그냥. 어차피 그때 안 될 때 해봤자 효율 안 나오거든요.
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. 어디 뭐 눈치 안 보고 어차피 제가 다 책임을 지는 거니까. 그럼 혹시 디지털 노마드적인 삶의 단점이라 할 것도 있을까요? 사실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. 무책임하게 그냥 놀기만 논다? 그럼 사업이 망가지겠죠. 저는 좀 더 부가가치 높은 거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저절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 거고요.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돼요. 그거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제가 책임지는 거고. 저는 35 되기 전에 은퇴하는 게 목표거든요. 와, 진짜 일찍 아닌가요? 근데 지금 실제로 20대인데 은퇴하신 분도 많이 계세요. 요즘에 약간 좀 그런 게 트렌드인 것 같아요. 저는 막 파이어족 그런 건 생각을 못 했었고요. 그러니까 그 파이어족이라는 것도 몰랐었거든요. 저는 가족들이랑 시간을 못 보냈었잖아요. 그래서 저는 내 자식들한테는 가족들이랑 시간 못 보내는 그런 경험을 만들기 싫어서 저는 만약에 말이 은퇴지 사실은 일을 할 거거든요. 그때 한 번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막 넷플릭스 막 정주행하고 계속 논 적이 있었어요. 근데 그것도 진짜 하루 이틀이거든요. 힘들어요. 그 노는 것도. 계속 뭔가 생산적인 걸 계속 찾게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성장하면서 돈 버는 게 재밌어요.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초반에 대표님이 소개해 주실 때 바닥에서 위로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. 그럼 그 바닥에서 위로라는 뜻은 정말 바닥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간다 이런 뜻인가요? 그런 의미도 있고요. 이제 세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.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닥에서 위로 올라갔다. 반지하에서 있다가 어쨌든 서울 고층 사무실까지 올라왔었잖아요. 두 번째로는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다. 진행형의 의미가 있어요. 저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아직.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하고 있고 뭐 시행착오도 겪고 있고 그러면서 저는 배워나가면서 성장하고 있잖아요. 성장하는 측면에서 그 위로 올라가고 있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. 세 번째로는 위로 올라간다 의미도 있지만은 그 위로한다는 의미도 있거든요. 제가 처음에 서울 올라왔을 때 진짜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. 심지어 부모님이 따로 이제 혼자 서울 올라갔으니 걱정하니까 연락을 많이 했었거든요. 저는 잘 지내는 편은 아니었었어요. 근데 잘 지낸다, 여기 엄청 좋다, 서울 이제 왔냐 막 그런 얘기 막 많이 했었거든요. 그러면서 저는 스스로 위로했어요. 저 혼자. 그런 식으로 그 위로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. 그러면 현재까지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뭔가 느끼신 점이 있을까요? 창업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. 창업이라면 좀 거창한데 결국에는 프리랜서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거든요. 본인 직장 있으시면서 본인만의 이 능력이 있잖아요. 본인 능력이 곧 돈이 되거든요. 기업 입장에서도 정직원을 줄이고 싶어 하거든요. 요새 막 부업이 많잖아요. 어떤 느낌이냐면은 본인 일이라고 더 동기부여를 받으니까. 물론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본인 일이긴 해요. 근데 좀 더 본인이 주도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좀 더 책임감을 느끼고 좀 재밌어요. 성과에 대한 보상 이게 가장 크죠. 진짜 내가 얻은 만큼 다 가져갈 수 있으니까. 그렇죠. 예, 그게 가장 커요. 그것 때문에 부업도 많이 늘고 있지 않을까. 쇼핑몰 사업이나 온라인 사업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도 영상 많이 보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 해주실 만한 조언 이런 게 있을까요? 어떻게 시작할까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. 그냥 시작하시면 되거든요. 그런 게 있어요. 시작하기 전에 지치는 경우. 이해가 되는 게 그분은 실패하기 싫었던 거예요. 뭐 실패해도 괜찮잖아요. 하다 보면은 분명히 막힐 거거든요. 막히면 이게 왜 막혔을까? 알아보고 해보고 또 해보고 한 말 한 말 내딛다 보면은 점점 성장하지 않을까.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.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. 근데 하다가 잘 안 됐잖아요. 실패했잖아요. 그럼 실패 통해서 얻는 게 있잖아요. 그게 정말 크거든요. 그게 있는 것 같아요. 너무 많이 알아봐요. 남의 의견을 너무 많이 들어요. 저도 쇼핑몰 시작할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. 정신이 아니라고. 하지 말라고 쇼핑몰. 근데 웃긴 거는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쇼핑몰 안 했어요. 그분들도 어디서 들었겠죠? 만약에 했던 사람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. 한번 들을만 해요. 그분의 경험을 통해서 저희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니까. 그리고 막 블루오션, 레드오션 사실 그거 없어요. 실제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뭐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경쟁 강도가 좋은 제품을 찾아서 판매해라. 그거는 사실 네이버 기준인 거고요. 실제로 저가 판매하는 상품 중에는 아이템 스카우트에 검색량 자체가 없어요. 그런 거 오히려 더 잘 팔려요. 왜냐면요, 사람은 네이버에서만 검색하는 게 아니에요.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, 데이터가.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고, 그냥 본인이 그냥 해보고 싶다? 그럼 해보는 거예요, 그냥. 그리고 이 경험이 다른 사업을 할 때도 분명히 도움돼요. 점과 점이 연결돼서 선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. 제가 지금 숙박업도 한다고 했잖아요. 원래 청소 스텝으로 들어간 거거든요. 청소만 하는 거잖아요. 그렇게 생각할 거고. 근데 실제로는 청소 말고도 뭐 체크인도 도와주고 뭐 오만 거 다 했어요. 그러면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. 난 청소만 하기로 했던 건데 이런 일까지 하게 된 거지,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. 근데 오히려 저는 그거 하면서 기회를 찾게 된 거죠. 청소를 할 때 어떤 게 필요한지를 알게 된 거죠. 그리고 청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,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 거고, 그대로 그 점 하나 찍어 놓은 거 있잖아요. 제가 이제 숙박업 이제 하려고 사업을 할 때 저는 그 점 하나 찍어 놓은 거가 있었기 때문에 점 연결만 하면 됐었어요. 그래서 시행착오를 엄청 줄일 수 있었어요. 실제로 그 숙박업 운영을 할 때 그 가구도 있잖아요. 저는 쇼핑몰 했잖아요. 그럼 싸게 사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. 그 쇼핑몰이라는 점이랑 제가 옛날에 청소하면서 찍었던 점이 연결돼서 선을 금방 만든 거예요. 실제로 제가 오픈하자마자 바로 손님 받았었거든요. 손익분기점이라고 하죠. 그것도 금방 넘겼어요. 왜냐면 초기 고정비가 별로 안 들었으니까. 근데 가장 문제가 이것 조금, 이것 조금, 이것 조금. 점을 아예 안 찍은 거 있잖아요. 그게 좀 위험한 것 같아요. 어느 분야에서 조금은 그래도 좀 밀도 있게 좀 해보면은 그쪽에 대해서 좀 점이라도 조금 찍으니까. 근데 뭐 한 일주일 해봤다? 일주일 해보고 이건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 해서 또 다른 거 하잖아요. 점이 없어요, 사실. 나중에 돌이켜보면은 오히려 자책감이 들걸요? 난 왜 이렇게 끈기가 없이 했을까? 이 얘기가 사실은 제 친구 중에 한 명 얘기예요. 그 친구가 호주에도 5월 갔다 오다가 다양을 많이 했었거든요.
근데 항상 바뀌어요. 뭔가 하겠다는 게. 그건 좋거든요. 뭐 해보겠다, 뭐 다양한 게 좋은데 너무 짧아요, 그 텀이. 지금 와서 보면은 전문 영역이 하나도 없어요. 시간은 계속 가면서 친구들은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본인은 자리 잡은 게 없으니까 더 불안해지죠. 더 조급해져요. 조급해지면 더 안 되거든요.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. 그러면 이제 질문이 마무리가 됐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촬영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? 영상 하나로 이 많은 분한테 영감을 줄 수 있는 게 참, 저도 그것 때문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이 채널 덕분에 많은 분한테 좀 영감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잖아요. 이런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. 저도 참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. 그래가지고 저도 옛날부터 또 영감을 주는 삶을 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했었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.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고요.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